항소심 선고가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모든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교양 있고 온화한 이미지로 대중 앞에 서왔던 시부모와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낸 전 며느리를 둘러싼 충돌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이혼 갈등이 아닙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가 오랜 시간 버텨온 억압과 상처가 법정 판단을 통해 다시 드러났고, 그 결과가 선고 직후 극단적인 감정 폭발로 이어졌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작부터 가장 강한 장면을 앞세워 시청자의 시선을 붙드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은 항소심 승소라는 결과입니다. 전 며느리는 긴 싸움 끝에 항소심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받아낸 인물로 그려집니다. 영상은 이를 단순한 법적 결과가 아니라 힘없는 쪽에 서 있던 사람이 연예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집안과 맞서 끝내 물러서지 않고 버텨낸 끝에 얻어낸 상징적 승리처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숫자나 판결문 문장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감정의 언어로 포장됩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 약자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참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이야기의 무게가 실립니다. 선고 직후의 장면은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자극적이고도 중요한 전환점으로 제시됩니다. 이 이야기의 서술에 따르면 판결이 내려진 직후 법정 안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엄숙해야 할 법정이라는 공간에서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전 며느리를 향해 거친 말과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묘사가 이어집니다. 평소 방송에서 보여왔던 느긋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국 영상은 이 장면을 통해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던 가족의 권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더 강하게 강조되는 부분은 전 며느리의 처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를 남편의 외도와 혼인 파탄,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도 어린 손녀를 홀로 품에 안고 버텨온 인물로 그립니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견디면서도 오직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끝내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인정받았다는 구조입니다. 이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영상 전체가 이 인물을 단순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틴 어머니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약자와 강자의 구도로 재편되고, 시청자는 처음부터 누가 상처를 입은 사람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유도됩니다. 바로 그래서 판결 직후의 반응은 더 큰 비난의 대상으로 서술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전 며느리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산 문제와 책임 부담 앞에서 격분한 듯한 태도를 드러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면 보이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겠느냐는 식의 추정까지 덧붙여집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 강한 감정적 해석을 밀어넣습니다. 법정에 공개된 공간에서 터져 나온 격앙된 장면을 근거로 그동안 전 며느리가 호소해온 고통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상을 더욱 짙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크게 부각되는 장면은 두 딸의 반응입니다. 가족 편에 서서 법정에 함께 왔던 딸들이 통제되지 않는 부모의 격앙된 모습을 마주한 뒤 당황과 수치심 속에서 급히 그들을 데리고 자리를 빠져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모습을 단순한 퇴정 장면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집안이 사회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징적 장면처럼 길게 강조합니다. 평생 우월감과 체면으로 유지해 온 가족의 권위가 공개된 법정에서 스스로 붕괴하는 순간 그 몰락을 가장 가까운 가족인 딸들조차 막아내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결과 그 자체보다도 더 오래 남는 이미지처럼 서술됩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설명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영상은 항소심 재판부가 전 며느리가 겪은 극심한 고통을 인정했고 징벌적, 위자료 성격의 판단과 함께 현실적인 양육비 전액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이야기 안에 실제로 제시되는 구체적 수치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양육비가 월 얼마인지,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건이 정확히 몇 년 동안 이어졌는지 같은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드러나는 수치 표현은 거의 하나뿐입니다. 전 며느리가 당해온 학대와 핍박이 100% 진실처럼 드러났다는 식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숫자로 확인되는 핵심은 100%라는 강조 표현이고 시간의 기준으로 가장 분명하게 잡히는 장면은 항소심 선고 직후라는 순간입니다. 재판 과정 전체를 돌아보는 대목에서는 전 며느리가 여러 증거 자료와 호소문을 제출하며 긴 싸움을 이어왔다는 점이 반복됩니다. 시댁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언어 폭력과 정서적 압박을 견뎌왔다는 설명이 붙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서사가 정리됩니다. 결국 약자가 거대한 상대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았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받아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를 개인적 승리를 넘어서 상식이 살아있다는 확인처럼 풀어내며 시청자가 감정적으로 전 며느리 쪽에 완전히 기울도록 구조를 설계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어조는 더욱 단호해집니다. 돈과 명예, 대중적 이미지로 자신들을 포장해온 사람들이 정작 가장 보호해야 할 가족에게는 잔혹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법정 난동이 오히려 스스로를 무너뜨린 마지막 자충수가 되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인터넷과 여론 역시 차갑게 돌아섰고 방송계에서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식의 전망까지 제시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객관적 판결문 인용이나 공식 자료의 나열이라기보다 화자의 강한 논평과 해석이 섞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핵심 흐름은 유지하되 감정의 강도는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서사의 힘에서 나온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전 며느리는 끝까지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품위를 지킨 인물로 대비됩니다. 거친 반응 앞에서도 한마디 대응 없이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모습이 진정한 승자의 태도로 묘사됩니다. 분노를 되받아치는 대신 침묵으로 버텨내는 장면이 오히려 더 강한 울림을 만들었다는 식의 묘사가 이어집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것은 거짓과 가식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홀로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버팀목 같은 의지가 마침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 승소 선고 직후에 격앙된 반응, 홀로 아이를 키워온 전 며느리의 처지, 그리고 양육비 전액 지급 명령. 이 이야기가 남긴 핵심 축은 끝까지 이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한순간의 법정 장면이 아니라 긴 시간 누적된 갈등과 상처가 마지막 판결을 통해 폭발한 기록처럼 정리됩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날짜와 금액 같은 냉정한 정보보다 장면의 충격과 감정의 대비를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정확한 사건 발생일 혼인기간, 외도가 드러난 시점, 항소심 선고 날짜 같은 달력상의 정보는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바로 그 비어있는 자리를 법정 직후라는 극적인 순간이 대신 채웁니다. 선고가 끝난 직후, 결과를 받아든 직후, 사람들의 시선이 몰린 직후라는 식의 시간 표현이 반복되면서 시청자는 마치 그 현장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숫자는 적지만 장면은 강하고 세부 날짜는 없지만 감정의 온도는 매우 높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또 여론의 반응을 다루는 방식도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분노의 목소리로 뒤덮였고 대중이 더 이상 그들을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됐다고 단정적으로 밀어붙입니다. 방송계에서 설 자리가 사라졌다는 전망까지 이어지면서 법정에서의 한 장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평판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타가 됐다는 식으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이는 실제 여론조사 수치나 기사 건수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의 격앙된 반응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는 감정적 논리로 전개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법적 패배보다 더 큰 것이 이미지의 붕괴였고, 그 붕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순간이 바로 항소심 선고 직후였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이 이야기에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뼈대는 분명합니다. 첫째, 전 며느리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결과입니다. 둘째, 선고 직후 법정에서 격앙된 반응과 난동성 장면이 있었다는 이 이야기의 서술입니다. 셋째, 전 며느리가 손녀를 홀로 키우며 오랜 고통을 견뎌왔다는 인물 설정입니다. 넷째, 재판부가 고통을 인정하고 양육비 전액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되는 판결의 방향입니다. 다섯째, 숫자로 직접 드러나는 정보는 거의 없고 100%라는 강조 표현 정도만 남아있으며 구체적 날짜 역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세밀한 데이터보다도 충돌 판결 감정 폭발, 그리고 침묵 속 승리라는 네 장면으로 기억되는 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누가 끝까지 감정을 통제했고 누가 판결 앞에서 무너졌는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이야기 전체의 무게중심이 완성됩니다. 한쪽은 격앙되고 한쪽은 침묵합니다. 한쪽은 결과를 부정하려 들고 한쪽은 끝까지 버텨낸 대가를 받아듭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대비를 통해 마지막까지 같은 메시지를 밀어붙입니다. 오래 버틴 사람의 침묵이 결국 가장 큰 목소리가 되었고, 항소심 선고 직후의 혼란은 오히려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을 가졌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라 항소심 승소라는 결과와 선고 직후 드러난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는 냉혹한 사실입니다.